좋아요, 구독. 네, 계속해서는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서 시장 흐름도 체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5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하스탁 5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주죠. 삼성전자 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연일 좀 유입이 되면서 7만 원대로 회복하면서 더 관심이 커진 모습이고요. 삼성전기 오늘 모처럼 갭 상승 출발을 보이긴 했습니다. 장중에 밀려나긴 했지만 오늘 장에서 시세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의료 AI 관련한 종목들이 큰 폭의 시세를 보이다 보니까 루닛은 상한가 진입도 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오늘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줬었죠. 신성 델타테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스24까지 하스탁 5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종가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 좀 쉬어가긴 했지만 7만 원대 안착을 하긴 했죠. 7만 700원 이렇게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삼성전기 오늘 장 갭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마감 기준으로는 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루닛 의료 AI 대장주로 또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학술지죠. 네이처가 초전도체 연구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기사를 게재하게 되면서 관련주가 또 한 번 급등을 보였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장중에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13% 이상 오르면서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6,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스24는요. 이 투자사죠. 어트랙트가 내년도에 새 걸그룹을 론칭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8%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스탁 5 종목들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 자, 오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국민주죠.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이제 탑1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매하지 않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총 비중도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코스피의 시장 영향력이 크고, 그런데 코스피에만 시장 영향력이 큰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코스닥에도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어떤 반도체 업황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과 아주 시장의 방향성이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종목 중에 단연 1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단순히 어떤 반도체 기업으로만 보셔는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주가 지수는 증시는 경기 선행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의 움직임이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기간에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주식이 상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주식이 안 좋은 모습을 큰 폭의 하락이나 이런 모습 보였을 때는 일정 시간이 되었을 때 또 그 데미지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영향이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니까 당연히 어떤 경기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는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우리가 향후에 경기 선행 지수의 흐름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제 최근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지금 핫한 게 HBM3죠. HBM3는 지금 HBM 쪽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으로 납품을 해왔는데, 지금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HBM3에 이제 납품 기회가 열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도 최근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7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일단 안착을 했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7만 원이 사실 심리적 저항선이거든요. 심리적 저항선인데 그 저항선을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외국인의 수급. 그 외국인의 수급에서 지금 최근에 3일 동안만 1,300만 주 가까이 들어왔다는 거.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HBM3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패키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HBM3에다가 삼성전자의 그 브랜드 iQub라는 지금 그 기존의 테슬라도 이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이 패키징을 같이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출액도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캐파가 아주 커지는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찌됐건 이 삼성전자는 이 2.5D 패키징이라는 이 iQub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나 이런 GPU 업체들의 이 iQube 6 그럼 이건 이제 뭐 iQube 6나 이게 HBM이 2개가 탑재가 되면 iQube 2 HBM이 이제 4개가 탑재되면 iQube 4개인데 아무래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iQube 6나 iQube 8으로 가는 그쪽을 지금 삼성전자는 중점을 두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건 이제 내년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인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면서 사실 반도체 경기도 아무리 사이클이라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맨날 디램 가격이 뭐 빠질 듯 하지만 오를 수도 있고 오를 듯 하지만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긴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을 때 터닝 포인트 구간, 그다음에 고점을 찍고 이 변곡점이 발생되는 그 구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터닝 한다는 것은 지금 뭐 이 서울경제 방송에서 하고 있는 최명장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그러면 얼마 정도 올라가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만큼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HBM3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기회 요인은 모멘텀은 하나 발생이 되었지만 과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이 사이즈가 큰 이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도 들기는 해요. 더군다나 혼자 그걸 납품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TSMC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누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더 확고한 우위를 잡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지금 삼성전자나 TSMC나 SK하이닉스는 다 어디다 납품을 하죠? 엔비디아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갑이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만약 인공지능이나 지금 AI 관련해서 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1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갑이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인데 자 작년에 한 5만 원 초반에서 저점을 하나 찍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자 작년 9월 30일에 저점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올 초에 저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계단식 상승에서 당연히 외국인이 매도하면 빠지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오르고 지금 삼성전자는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은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러면 지금 현재 7만 원을 회복했단 말이죠. 현재 주가가 7만 원을 회복했는데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최근까지 볼 수 없었던 외국인의 수급 3일 동안 1,300만 주라는 것은 아주 공격적인 매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쉬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기회를 계속 엿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심리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팔기 바쁠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여러분 최근에 하웨이에서 그 프리미엄 폰을 만들었죠. 공개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그 상무장관이 방중하는 시점에 맞춰서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메이트 60 프로라는 프리미엄 폰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나노 7 공정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가 놀란 부분입니다. 중국이 그걸 만들 수 있어라고 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어떤 반도체 규제,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상황에서 중국이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블룸버그 뉴스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애플의 통신 속도가 애플의 최신 아이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약간 충격에 빠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찌 됐건 이 메이트 60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는 SMIC라고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밀어주는 SMIC라는 반도체 회사가 만든 걸로 보입니다. 어찌 됐건 자, 미중 패권 중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규제 속에서 사실 한국이 반사익을 좀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 이런 중국의 그 자립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한국은 당연히 데미지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당장의 데미지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그 데미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지금 미국의 태도 변화도 이번 G20 정상회의가 열릴 시점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건 시진핑은 안 간다고 했죠. 예, 시진핑 주석은 G20에 안 간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시진핑은 그거죠. 어차피 니들이 계속 우리를 규제하니 압박을 하니 그럼 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봐. 내가 뭐 만나서 너랑 대화해봐야 네가 내한테 당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진핑은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반도체는 지금 먹구름도 지금 드리워져 있다. 아직은 아니지만. 네,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좋은 만큼 그래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발생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계속해서는 삼성전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삼성전기가 갭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종목 눈에 보이자마자 우리 바로 강사님 생각이 났어요. 프로 주식리그 시즌3에서 진작에 또 삼성전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네.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주시죠. 일단 뭐 삼성전기는 제가 한 2번 정도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충 뭐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지금 최근에 앞서 주가가 바닥을 칠 때 그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제대로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추측은 테슬라 쪽에서 아마 수조 원대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기는 급등이 나왔었죠. 이 정도 사이즈 종목이 5% 상승이면 굉장히 급등입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MLCC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FCBGA라는 이 기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아주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많이 앞서 있고 삼성전기는 또 국내 유일하게 서버용 FCBGA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미래 산업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오늘 급등이 오늘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바라는 마음이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예전에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스마트폰 시장은 아직은 제대로 개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개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개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출하량이 좀 부진하고 판매량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주가가 조정을 줄 때 한번 올라갈 때 저는 매수하는 거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뭐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지지부진한 장에서는 저가 매수가 빠질 때 매수하는 전략이 항상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오랫동안 박스에 갇혀 있죠. 지금 보시면 16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라인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상승할 만하면 하락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지루한 움직임을 좀 지쳐나가는
지쳐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만약에 테슬라와의 이 지금 계약이 사실이고 만약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큰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그 시점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어찌됐건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단기적으로 조바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텀을 두고 여유 있게 천천히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명장 강사님께서 진작부터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집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상승세가 좀 이어지길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의료 AI 관련한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특히나 대장주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루닛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영상 기반의 지금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찾아내는 이미징 바이오 마커라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바이오 쪽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적자 기업이고 이 회사는 이제 딥러닝 기반의 그 의료 쪽 인공지능 업체죠. 인공지능 업체인데 이 회사 역시 뭐 실적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뭐 적자 투성인데 어찌됐건 기술력을 보고 기술력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오늘의 상한가는 지금 나온 뉴스가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25년 내에 암 사망률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캔서 문샷이라는 프로젝트에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해 있는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루닛이 오늘 급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건 자, 이 회사가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약 2조 8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약 10%가 좀 안 되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어찌 됐건 2천억이라면은 이 회사 시총에 대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건 이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주가 상승을 바라는 회사 측의 의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일단 실적을 한번 보겠죠. 뭐 이런 바이오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 회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이 다 적자입니다. 다행히도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적자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유럽 C 인증을 땄다 하더라도 향후에 당장은 아닐지언정 향후에 언제 흑자를 낼 것이고 언제 이만큼의 시총에 준하는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바이오 업체들이 보면은 이렇게 증자를 하고 CB를 발행하고 BW를 발행하고 해서 개미들의 피 빨아먹는 물론 이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익을 못 내서 배당도 못 주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꾸 자금 조달은 하고 물론 돈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돈은 필요하겠지만 이 회사들이 결국 망가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심하게는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이오를 투자할 때는 내가 확실히 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함부로 덤벼들면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이고 지금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회사 지금 상장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뭐 주가가 거의 2만 원짜리에 있다가 지금 23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10배가 넘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막 약 0.15니까 0.15면은 한 100주를 사면 15주를 받는데 이거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됐건 지금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좀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HLB라는 종목을 하나 봐야 돼요. 루닛도 지금 지분율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분율이 대주주 지분율이 한번 보겠습니다. 22%밖에 안 됩니다. 23%.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러면 23%라는 것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가 대주주 지분율이 23%라는 건 저는 사실 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 회사가 진짜 성장성이 좋고 이 회사가 앞으로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왜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면 내 친인척한테라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고 M&A를 안 당할 수 있는 지분을 최소한 확보를 하고 있어야죠. 이 회사 그렇게 좋다 그러면. HLB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라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적자입니다. 적자 투성이죠. 지금 한 번도 흑자가 날 수도 없죠. 근데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에요. 계속 적자인데. 그러면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최근에 신주 인신고 빗더블 행사 조정이 37회 차예요. 그다음에 CB 전환가 조정이 36회 차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37번이나 사채 발행을 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돈을 빨아당겼다는 거죠, 시장에. 예. 그래서 결국은 기존 주주들한테 이건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 CB나 빗더블은 굉장히 안 좋아요. 기존 주주들한테. 그리고 허구한 날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좋습니까? 안 좋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회사도 대주주 지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을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기업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요. 당연히. 이 회사는 지금 대주주 지분이 진양권 회장의 대주 지분율이 7.37,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지분을 10%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의문을 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내 회사가 진짜 앞으로 성장하고 성장시킬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나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대겠죠. 여하튼 이상입니다.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었죠. 기대감에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또 이 기대감에 걸맞는 실적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반등을 줬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초전도체는 끝났다.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 하냐면 지금 이 종목은 아직 설거지 패턴은 아닌데 얘는 지금 폭탄 돌리기예요. 폭탄 돌리기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세력이라는 자들이 물량을 뉴스나 아니면은 이 이슈를 만들어서 물량을 넘기는 작업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 뭐 이대주주나 얘들도 지금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려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다른 확실한 초전도체 이 회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아주 밀접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투자했던 그 자회사 LNS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투자한 그거는 이미 앞전에 그 반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 상각 처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모멘텀을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이처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한국의 이 LK99 관련 초전도체가 아니라 이거는 저항이 큰 그냥 저련체이다. 이렇게 발표가 끝났어. 마침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오늘 주가를 띄우는데 나온 뉴스는 뭐예요? 네이처에서 당연히 LK99 초전도체는 미래에 획기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게 1일 날 나온 뉴스인데 오늘 다시 그걸 들먹여 가지고 그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주가를 또 한번 부양시키는데 이 종목 말고 이제 서남이나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폭탄 돌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서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은 좀 전에 보셨던 신성 델타테크는 자, 지금 화면에 보신 게 신성 델타테크인데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고점권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예?
이거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급등 이후에 쭉 내려와 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지난번에 한번 설거지 한번 했고 지금 마지막 설거지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물량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남은 물량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매수 세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주가는 빠지겠죠. 예. 그리고 그렇다고 이 회사 튼튼한 기업도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2,000개가 넘는 시장의 종목 중에 최소한 1,000개 이상은 튼튼합니다. 반 정도는.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도 100개 이상은 아주 튼튼합니다. 그럼 그런 기업을 사면 되지 굳이 이런 데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런 테마주나 이런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상승할 때 빨리 따라 붙어야 돼요. 이미 이거 끝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